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공무원이나 소방, 영어 독해를 풀면서 독해가 취약하신 수험생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독해 실력을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 강사로서는 영어 독해 문장을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수험생들은 지금 당장 독해를 막 무조건 많이 푸는 것보다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는 문장을 아직 못 읽어가지고 문장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분들은 문법과 구문 독해 연습을 좀 우선 먼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 많이 안 남았는데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문장을 못 읽는다는 거는 문장 안에는 어휘가 있고 관련된 어법이 있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그리고 구문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당연히 안 돼 있으면 문장을 못 읽으니까 그 상태에서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일단 못 읽으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그런 분들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법이라는 게 꼭 문법 문제만 맞추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 문장을 문장 구조 분석하고 여러분들이 구문을 읽기 위해서 문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범위 내에서. 단 소방지 수험생들은 문법 많이 안 나오니까 한 30분이라도 그래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무원 수험생들은 문법과 그리고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도 1시간은 꾸준하게 문법을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는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해석이 안 되는 수험생들의 우선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석은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릴게요. 해석은 되는데 내용 파악이 안 된다. 이거는 과정상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유형부 독해나 아니면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 때 독해를 하실 때 영어와 한국어를 1대1로 대응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영어랑 한국어는 1대1로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영어랑 한국어를 계속 1대1로 대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감으로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용 파악 자체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단어라는 거는 명시적 뜻도 있지만, 사전에 나온 명시적 뜻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한초적인 뜻도 필요하고요. 또 독해를 빠르게 읽기 위해서 직독으로 여러분들 해석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의역으로 해석할 때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역도 참고해 보셔야 되고, 절대 잊지 말할 것은 해석을 하실 때는 계속 문맥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하게 한국어랑 영어를 1대1로 계속 대응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인 구문 독해까지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 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하나하나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서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하지만, 독해서는 그렇게 연습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러한 꼼꼼하게 읽어서 내용 파악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능 때 외국어 영역 1등급 나오셨던 분들 계세요. 뭐 외고 출신이라던가 아니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는 진짜 찐 고수자분들, 그런 분들은 가능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저처럼 뭐 편입을 공부해가지고 편입을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단계별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나 뭐 영어 교육학과, 뭐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분들, 그런 분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 수험생들 5과목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일단 해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따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지고만 있어요. 문장 구조를요. 우리가 보통 리딩 컴프레hension이라고 하잖아요. 리딩 단순하게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컴프레hen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글을 읽으면서 문맥적으로 계속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재진술 표현이죠. 영어는 같은 표현을 두 번 쓰고 싫어해요. 그래서 바꿔 써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험생들이 독해를 할 때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본인의 생각이 계속 들어가요. 지문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글을 읽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이 계속 지문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내용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또한 매력적인 오답에 걸리게 됩니다. 출제자들은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제 원리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답에 걸리게끔 문제를 꼬아서 냅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다 제외시켜야 된다. 제가 늘 항상 말하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은 다 제외하고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지문 안에서 글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오답에 최소로 걸릴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매력적 오답을 피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해요.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력적 오답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를 지금 이 시기에 불안하다고 해서 막 양치기로 막 해결하는 분들 계세요. 막 많이 풀려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양치기가 통하면은 재시생들이 영어를 왜 못해요? 영어는 양치기가 아니에요. 적은 문제를 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 다 분석해 봤을 때 이미 오답률은 정해져 있어요. 매년 자주 틀리는 문제도 자주 틀리고요. 많이 맞추는 문제 많이 맞춥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줘야 돼요. 꼼꼼하게. 제가 늘 항상 리뷰는 세 가지를 강조했죠.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소방은 독해가 15문제고 그리고 공무원 독해가 10문제인데 그거를 5과목 푸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를 계속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단, 출제자, 글을 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문 안에서 글쓴이의 의도나 중심 내용 이런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심 내용, 재진술 이런 걸 통해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자고 했죠. 자신이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서 오답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범위를 너무 폭넓게 아니면 너무 범위를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오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단어를 재진술해서 오답을 만들 수 있고 정말 다양한 패턴이 많잖아요. 그런 걸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런 걸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글의 전개를 알면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문장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도 있고 중심 내용도 있고 어떤 부연하는 어떤 부연된 어떤 문장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중심 부분은 정확하게 읽고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부분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는 절대 문장 구조 분석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구문 독해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독해를 풀면서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독해를 뭐 해석을 하고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문법을 따지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이런 것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해석이 안 된 문장 나온다. 그러면 그 문장 오랫동안 보지 말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해지니까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해석이 안 되었던 문장, 앞문장과 뒷문장의 중심 내용을 통해서 둘은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비록 이 문장은 해석이 안 되었지만 순적 관계니까 둘은 역적 관계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유추하는 거죠. 이렇게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 또는 문장 노트에 정리해 놓자고 했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최소로만 해주세요. 하지만 풀고 나서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철저하게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해 놓고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해줍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내가 또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되거나 누군가한테 당황해서 머리가 하얘지고 또 다른 문제 풀 때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은 독해용 어휘, 찐 독해용 어휘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는 보통 어휘를 위한 어휘, 그리고 기초적인 수능 어휘가 있지만 독해를 위한 어휘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독해용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출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출이 왜 중요하면 영어 독해 똑같은 질문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죠. 똑같은 질문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기출은 지문이 너무 좋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찐 독해용 어휘는 계속 쓰는 단어만 계속 씁니다. 여러분 연도별 기출을 풀어보면 알겠지만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 어휘들을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제가 늘 항상 말하죠. 어휘 노트는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어휘랑 생활용어 풀면서 모르는 어휘 생활용어를 정리해놓고 자주 보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도 있을까? 복습 효과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뒷부분부터는 독해에서 나오는 잘 모르는 독해용 어휘들 정리합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독해용 어휘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 전 단계까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까지 충분히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어휘로 시작해서 어휘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막 중학교 영단어, 수능 영단어 보지만 나중에는 이제 결국 독해 싸움이잖아요. 독해가 영어 시험에 꽂히는데 중요한 거는 영어도 마지막 독해에서도 결국은 어휘 싸움이 돼요. 그래서 찐 독해용 어휘들을 어휘용 노트에다 정리해놓고 자투시에 자주 보는 거예요.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자투시에 자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꾸준하게 암기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고, 대신에 이런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자투 시간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뭐 버스나 전철 안에서 잠자기 전에 본다고 하면은 자는 동안에 단기역이 장기기억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어휘 노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독해를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막 많이 푸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 왜냐면 중요한 거는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점을 체크해가지고 약점을 보호하는 거지, 양치로 풀잖아요. 약점이 전혀 체크가 되지 않고 양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저는 늘 강조하죠. 어려운 교재 푸지 말라고. 어려운 교재는 이론 연습 자체가 힘들어요. 그냥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면 독해는 어떤 교재를 풀어야 되냐?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이스트 독해. 왜?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답의 근거는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요. 어려운 독해 교재를 막 자신감 떨어지면서 몇 문제 못 풀면서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 풀 수 있는 실력의 교재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로 푸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출. 소방제 수험생들은 소방 영어 기출 다 풀고 나서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모의고사가 질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어렵더라도 경찰 영어 기출, 경찰 영어가 예전에 수능 교재 중에서 좋은 문제들을 다 따왔거든요. 2018년도 이전 거만 좀 추천드려요. 2018년 이후부터 어려워요. 또는 공무원에서는 사회복지나 교육행정지 기출을 좀 추천드립니다. 기출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질이 좋아요. 지문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생들은 일단 경찰 영어 기출을 전 추천드립니다. 초반에는 한 2010년도부터 2021년도 거. 우리 경찰 준비 안 하는데요. 근데 경찰 기출의 지문이 상당히 질이 좋아요. 수능 교재에서 좋은 지문으로 다 따오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공무원 기출 푸는 거예요. 공무원 기출에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2021년부터 2010년도까지. 선생님 2010년도, 2011년, 2012, 2013, 2014년. 너무 이거 옛날 거 아니냐. 근데 영어는 여러분 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좋은 문제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이스토리 독해랑 기출만으로도 충분하고, 기출이 너무 많아요. 지금 140회가 넘습니다. 그거를 하루에 하나씩 푼다 하더라도 5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면서 무조건 양치기 하기보다는 일단 단계별 연습을 해주시고, 단계별 연습이 되신 분들은 많이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 독해 풀고 싶은데 어휘가 너무 약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어휘를 먼저 체크하고 하세요. 왜냐면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어휘를 뭐 보고서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독해를 푸는 취지는 완벽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면 이거 끝도 없는 싸움이에요. 그게 아니라 해석은 완벽하게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비록 해석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 글쓰기는 이런 걸 주장하고 있구나. 이게 되게 중요시 여기는구나 하고 그걸 통해서 답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완벽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막 꼼꼼하게 읽잖아요. 그러면 지문이 워낙 많고 문제수도 많고 여러분 다른 과목도 시험 보기 때문에 정신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독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한국어랑 계속 1대1로 대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역이 필요할 때는 직역으로 해주시고, 의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의역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문맥적으로도 과연 이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관적 생각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들 주관적 생각 묻는 게 아니에요. 독해는요. 바로 글쓴이의 생각을 묻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 계속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정답의 근거 지문에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유형별로 글의 전개를 보고서 어떻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오답을 어떻게 걸러내고, 정답을 어떻게 맞추는지, 이런 게 결국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되는 거죠. 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정리해놓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자. 자, 중요한 거는 독해를 풀 때가 아니라 풀고 나서 리뷰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독해 실력을 가장 빨리 실력을 쌓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찐 독해용 어휘입니다. 독해용 어휘 노트를 자주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계속 꾸준히 보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나가되 대신에 자투리 시간에 찐 독해용 어휘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은 누적과 복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복습 효과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을 이 어휘 노트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무조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아마 영어 독해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독해 여러분 체계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